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정보 채널 운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캔들은 주가의 움직임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캔들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캔들은 주가의 움직임이다. 자, 이번 시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캔들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캔들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장대 양봉이라는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양봉 중에서 양봉의 길이가, 그러니까 몸통의 길이가 긴 봉을 바로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데, 상승의 어떤 신뢰도 중에서 가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높은 어떤 신뢰성이 있는 그런 그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이 상승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려는 그런 그 캔들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기준을 바로 뭘로 둘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가 위치가 바닥권이냐, 아니면 바닥 대비 많이 올랐느냐, 바로 이 기준으로 인해서 똑같은 캔들이라 하더라도 정반대의 시각, 상당한 차이의 어떤 시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캔들과 주가 위치를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은 바닥권에서 나타난다면 조만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어디에 있다? 바닥권에서 나온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캔들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대 양봉과 상반된 바로 봉이 장대 음봉이죠. 자,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고가권, 고점에서 나타났다면 본격적인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이 향후에 뭐 거래량도 말씀드리겠지만, 거래량을 특히 동반하면서 고점에서 장대 음봉으로 밀렸다,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봤을 때 강력 매도 시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키포인트에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은 하락 추세에서는 단기 툼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특히 고가권은, 저가권이 아니라 바닥권이 아니라 고가권에서는 하락 추세 전환점으로서 단기 매도 급소 구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머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앞으로도 여기에 캔들의 어떤 이름이 있어요. 해머형이다, 뭐 쭉 나와 있는데, 유성형이다. 그 이름을, 캔들하고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 캔들 자체에서 의미하는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전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래 꼬리를 얼마큼 달아주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같은 그 형태라 하더라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 해머형에 대해서 보죠. 망치형이라고도 하는데, 천 바닥권에서나 또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꼭대기 천장권에서 나타난다면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만들어졌다면, 특히 하락 추세 중이나 바닥권에서 만들어졌다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방향이 틀려지는데, 특히 해머형이나 망치형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나타난다면 더욱더 신뢰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역해머형. 자, 역해머형 보니까 어때요? 지금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았죠. 이렇게 윗꼬리를 탄 역해머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가권에서 출현했을 때, 고가권에서 출현하면 단기 조정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바닥권에서 나타났다면
오히려 상승 전환의 전환 시로로 해석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윗골이 달면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 가격대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친 이 가격대에서 윗골이 있는 그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매물이 심하게 출현됐지만, 이 추세가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어느 날 바닥권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단 그 몸통의 양봉으로 나타난 캔들이 나타났다면, 오히려 그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최소한 그 전날의 윗꼬리 단 가격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가격대마저 돌파를 해준다면 더욱더 추세를 전환하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주가 위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윗골이 긴 역해머형 모습이 나오면, 그 다음날 그날의 어떤 저점을 깨지 않는, 그날의 어떤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어떤 패턴이 나타난다면 추세를 반전하는 그런 어떤 상승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잉맨 교수형 패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형 하면은 좀 안 좋죠, 단어가.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이 행잉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여기 나온 것처럼 상승이 추세 상승의 마무리 국면에서 이러한 음봉이 발생했다면 하락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많이 올라갔다가 이런 역해머형의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 다음날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제가 이렇게 네모친 이 구간에서처럼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다면 오히려 급락 그렇게 나쁜 패턴 아닙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행맹이 나왔다. 행맹 나오면은 뭐 교수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긴 어떤 행잉맨 또는 교수형 패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추세 반전의 신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조금씩 밀리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다가 어느 날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행잉맨 패턴이 나타나면, 오히려 이 부분이 고점권에서 많이 떨어지고 바닥권에서 나타난다면 책에 나온 것처럼 상승 전환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어떤 시점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캔들 패턴에서도 정반대의 어떤 신호를 볼 수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적은 행잉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주가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아랫꼬리가 이렇게 긴 그 패턴으로 고점권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나타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성형이라고 나오는데, 유성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행잉맨과는 뭐가 차이가 났죠? 똑같이 그 유성형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지는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아요. 특히 아래 꼬리가 없어요. 유성형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가 없는데, 유성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점권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이런 그 유성형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그 다음날 주가에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유성형이 나왔다. 글쎄요, 이 바닥권에서 유성형이 나왔다면 그렇게 상승에 관한 신뢰도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역해머형 어떤 패턴 그 그림은 비슷한데 신뢰성은 높지가 않다. 오히려 역해머형이 많은데, 유성형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높은 게 바로 고점권에서 나타났을 때 많이 상승하다 윗골이 달고 음봉으로 아랫골이 없이 마감한 패턴, 그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고점 징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하락 추세 중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 중에서 이런 패턴이 또 나왔다. 하락세가 안정되지 않고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에서 나오면 또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패턴이 바로 유성형 패턴이다. 하락 추세 중에서는 추가 하락을 암시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닥권 초기, 매집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다 했는데, 초기 단계예요. 초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좀 그 추가 하락을 나타나면서 개인들이 질리는 그런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런 패턴이 마무리되면 이제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염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비석형 나왔죠. 자, 비석형 보면은 추세 전환의 신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장중에 쭉 올라갔다가 시가로 마감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장중에 매물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후반으로 갈수록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 갖고 시초가까지 밀리는 형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고점에서 음봉으로 발생했다면 상투가 임박했다는 신호고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윗꼬리가 특히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더 신뢰도가 높아요. 이런 어떤 비석형 패턴이 나타났다면 그 다음날서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 패턴은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그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물론 그만큼 이 가격대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가격대까지 장중에 한 번에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건 그 다음 날도 어떤 그 저점의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방향은 이전과는 다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 비석형 잠자령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 부분에서요. 8번 잠자령 요걸 좀 보도록 하죠. 비석형보다